오늘도 여러분의 PCS를 이지하게 이지은입니다. 저희 오늘은 논리추론 참거짓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대표 문제부터 같이 보시죠. 대표 문제 2014년 기출문제로 유명한 문제기도 하죠. 그래서 PCS를 공부했던 수험생들이면 한 번쯤 마주했을 만한 문제죠. 그랬을 때 우리 발문 뭐예요? 곶감의 위치와 착한 호랑이, 나쁜 호랑이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발문이 이 선지와 만났을 때 의미하는 바는 선지 5개 중에서 가능한 것은 하나야. 선지 중에 4개는 불가능한 경우야. 라는 말 속에는 선지 외에는 가능한 게 더 있을 수도 있어. 라는 말도 내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선지를 보지 않고 문제, 가정을 마구 대입하면서 풀다 보면 내가 푼 내용이 답에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사물함에 200원과 300원을 채우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풀어보셨다면 우리 퀴즈책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그 문제랑 선지를 보고 우리가 발문과 함께 생각해 볼 점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의 가장 좋은 접근은 뭐였죠? 위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찾거나 또는 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선지 중에 하나는 답이라는 거니까 그 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참거짓 문제라는 걸 확인했다면 참거짓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누가 참말을 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참말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총 몇 명 또는 진술, 참거짓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을 먼저 확인해야죠. 그럼 여기는 거짓을 말하는 나쁜 호랑이 3, 참을 말하는 착한 호랑이가 2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곶감은 3가지 군데 중에 위치 중에 한 군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정보가 나오고 우리 원래라면 선지가 없는 상태로 정보를 통해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모순되는 진술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무의 진술을 먼저 볼까요? 갑과 무는 완벽한 모순은 아니죠. 왜? 둘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왜 갑도 틀리고 무도 틀리는 경우가 가능하죠. 뭐 때문에? 곶감이 소쿠리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모순은 아니지만 동시에 절대 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또 뭐 있죠? 갑과 병이 있죠. 갑과 병의 진술을 살펴보면 곶감은 아궁이에 있지, 그리고 갑은 나쁜 호랑이야. 즉 갑이 참말을 말하고 있다면 병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될 거고, 갑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면 병의 진술은 참이 되겠죠. 그렇게 모순되는 진술이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을과 정의 진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을의 진술은 갑이나 무의 진술과도 연관성이 있고요. 그쵸? 갑, 정, 무와 같이 곶감의 위치를 알고 있다라는 진술과 을의 진술이 연결됨을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 시작점, 그래서 선지가 없다면 곶감은 아궁이에 있지라고 말하고 있는 갑의 진술이 옳은 경우와 틀린 경우로 문제를 시작해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왜냐면 병의 진술이 확정되고 무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을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확인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린 선지가 있다. 그러니까 선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그때 그럼 뭘로 접근해요? 우리는 곶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곶감이 꿀단지에 있다면, 그쵸? 또는 곶감이 소쿠리에 있다면, 그리고 곶감이 아궁이에 있다면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답이 도출된다면 더 이상의 경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꿀단지부터 보실 건가요? 아니죠. 왜? 선지, 소쿠리인 경우 확인하면 선지 2개, 정오가 확인될 것이고, 아궁이도 마찬가지로 선지 2개가 확인될 것이지만, 꿀단지는 선지 하나의 정보밖에 확인해주지 못하니까 우리 순서는 소쿠리, 아궁이, 꿀단지 순으로 보되, 이미 여러분들이 소쿠리와 아궁이를 보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꿀단지의 경우는 참거짓을 확인할 필요 없이 답이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위치 2가지 경우로만 가정해서 풀어보시면 됐겠죠. 그럼 우리 1번
곶감이 소쿠리에 있다면 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갑의 진술 어떻게 되죠? 거짓이죠. 그럼 병의 진술 참이죠. 그리고 무의 진술 거짓이죠. 하지만 을과 정의 진술을 살펴본다라면 여기서 일단 을의 진술을 거짓인지 참인지 확정지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진술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도 되고 거짓도 돼요. 그때는 일단 나쁜 호랑이가 셋이기도 하고 을의 진술이 그래서 거짓일 경우 정의 진술은 참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을의 진술이 참일 경우 정의 진술이 거짓이 돼야 하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진술 간에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가능하고 정답 2번으로 벌써 도출이 됐죠. 하지만 우리 더 나아가서 아궁이와 꿀단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보면 곶감이 아궁이에 있다면 해본다면 갑의 말이 참이 돼요. 그럼 동시에 누구? 병의 말이 거짓, 무의 말, 꿀단지에 있다는 말도 거짓, 을. 여기서 나만 곶감의 위치를 안다라는 을의 말은 갑이 이미 참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 그러면 정은 반드시 참을 말하고 있겠죠. 그럼 이 경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꿀단지에 있는 경우도 같이 확인을 해보죠. 꿀단지에 있다면 갑의 진술 거짓, 그리고 병의 진술 참, 무의 진술 참이죠. 그럼 이것도 거짓, 이것도 거짓이어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능한 경우는 총 4가지. 그 중에서 답에 도출되어 있는 것은 2번. 그래서 정답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우린 이것만 보고도 답을 도출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잘 풀어내실 수 있고 선지 항상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 푸는 시간 적극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31번 문제 같이 볼 거고 우리 보기를 봤더니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어찌됐든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 위에 있는 지문에서 완벽한 경우를 찾기보다는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거고 그때 기역 보기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번호의 진술을 주고 있고 그 진술 2가지 종류 제시되어 있고요. 시작점인 확정적인 정보도 주고 있어요. 니은은 어때요? 기역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사람의 진술이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범인의 자리 조합을 얘기해줘요. 1, 4, 7, 2, 5, 8, 3, 6, 9 이 숫자 안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369는 3칸씩, 즉 빼면 3씩 도출되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147과 258도 마찬가지의 숫자니까 이 3개의 숫자 조합은 공통점이 있는 조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디귿 봤더니 이제 이번에는 한 명만 옆에 범인이 없다라고 진술을 한대요. 아까 니은은 모든 사람이 옆에 범인이 있다라고 진술했는데 그럼 디귿은 그 중에 한 명은 진술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문제 풀어볼 거고 우리 이 문제 시키는 대로 원탁을 그리게 되지 않던가요? 원탁을 그려봤을 때 우리 동그랗게 원탁을 배치시키게 되고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원탁을 배치시키고 우리 1번부터 어디까지? 9번까지 배치시키면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왜 1번을 6시 방향에 두었을까요? 이거 그냥 글을 읽다 보니 1번의 오른쪽에 2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내 눈도 오른쪽이면 좋겠죠. 근데 여기다가 1번을 놓고 여기에 1번의 오른쪽을 놓으면 내 눈에는 2번이 왼쪽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 문제 풀 때 큰 상관은 없었지만 이런 습관들 들여놓으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치를 시켰고 간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럼 뭐예요? 기억부터 확인해보죠. 여러분 당연히 문제 속에서 무엇은 중요하게 보셨죠? 우리 참거짓 문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몇 명이 거짓말을 하고 이 문제 3명 범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 몇 명 중? 9명 중에서 그 점 확인했고요. 그럼 기억 보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도 주어진 확정 정보에서 시작하면 돼요. 8번이
시민임을 알면, 그럼 우리도 시민임을 알았을 때 8번이 시민일 때 8번의 진술이 옆에 범인이 있다일 수 있는 경우는 뭐 세 가지 있죠. 뭐 한쪽에 이쪽에 범인이 있거나 또는 뭐 이쪽에 범인이 있거나 또는 양쪽에 범인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뭐 8번이 시민이고 그런 진술을 했다면 7번 또는 9번 중 적어도 하나는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9번이 범인이라면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9번 진술에 따라서 옆에 범인이 없다라는 9번의 말은 범인이 말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면 뭐 1번 자리에는 당연히 범인이 앉아야겠죠. 그랬을 때 1번 진술 찾아갔더니 옆에 범인이 있다래요. 범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9번 자리에 범인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진 조건과 모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자리에는 절대로 뭐 범인이 앉을 수 없고 반드시 시민이 앉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7번 자리에 앉은 사람이 범인이겠죠. 그랬을 때 7번의 진술부터 확인하면 옆에 범인이 있다래요. 범인이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옆자리 시민 자리여야겠죠. 6번 뭐 옆에 범인이 있다. 맞는 말 했어요. 5번을 알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5번을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9번 진술 이번엔 시민이고 옆에 범인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1번도 시민이어야겠죠. 1번 옆에 범인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2번 범인이어야겠죠. 그 다음 2번 진술 옆에 범인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있어야겠죠. 누구? 3번이 범인이어야겠죠. 그렇다고 하고 3번 진술 옆에 범인이 없다니까 실제로 범인이 있으면 되는데 이미 2번에 범인이 있죠. 그럼 여기도 여기 범인이 오든 시민이 오든 상관없다라는 건데 뭐예요? 우리 왜냐면 벌써 범인 3명 모두 찾았어요. 2번, 3번, 7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시민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범인은 모두 3명 찾아냈죠. 그래서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니은으로 넘어온다면 우리 기억 보기에서 풀었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시민과 범인의 두 종류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진술이 옆에 범인이 있다라면서요. 근데 시민이 그런 진술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기억에서 확인했죠. 그럼 뭐 범인도 이런 진술을 했을 때 범인은 뭐 시민과 달리 저 진술이 성립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옆에 시민만 있는 경우.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 경우를 반드시 만족하면서 범인 3명을 배치하되 그때 시민들의 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죠? 자리 배치, 시민, 범인, 시민, 시민, 범인, 시민, 시민, 범인, 시민 배치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렵지 않게 여기 한번 그럼 표시를 해보죠. 만약에 8번이 시민이라면 우리 시민, 범인, 시민, 그리고 시민, 범인, 시민, 그리고 시민, 범인, 시민,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경우밖에 없고 그때 부여받은 번호의 조합은 이거 뭐예요? 원탁이잖아요. 돌려도 뭐 사이에 시민이 둘씩 껴있으면 되는 거죠. 범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147, 258, 369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왜 4부터 시작하는 숫자는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왜 안 되죠? 4 나오고 2칸 띄면 7이고 또 2칸 띄면 몇이에요? 총 9명 있을 때 1이죠. 이거 지금 뭐와 같아요? 이 조합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토탈 3개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봤더니 한 명만 옆에 범인이 없다라고 진술을 한대요. 우리 이 보기 무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9명이 모두 범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알잖아요. 이 중에 딱 한 명만 진술을 바꿀 수 있게 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럼 확인할 경우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리 배치를 바꾸고 싶은데 바꿀 때 의미 있는 변화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시민과 범인의 자리를 바꾸는 것밖에. 왜? 시민끼리 바꾸는 거 의미 없죠? 범인끼리 바꾸는 것도 의미 없죠. 그러니까 우리 범인과 시민을 하나 골라서 자리를 바꿔요. 여기가 시민, 여기가 범인.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이렇게 둘을 바꾼 거죠. 우리 뭐 진술 다 확인하는 게 아니죠. 자리가 바뀐 사람과 그 양옆에 있는 사람의 진술만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는 어차피 니은 보기에서 확인했잖아요. 옆에 범인이 있다라고 진술한다라는 거. 즉 이 네 사람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때 뭐 8번 이 사람만 뭐라고 해요? 옆에 범인이 없다라고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누구? 7번, 6번, 5번은 뭐 옆에 범인이 있다. 범인은 거짓말 쳐야 되니까 옆에 범인이 있다. 그리고 5번도 옆에 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옆에 범인이 있다 8명 말하고 옆에 범인이 없다 1명 말하니까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디귿 보기가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으로 도출되죠. 여러분 차근차근 잘 풀 수 있고요. 위에서부터 풀었던 내용을 다음 보기를 풀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의 문제, 퀴즈 문제 굉장히 기출에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겁먹기보다는 일단 뭐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파악하고 고득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엔 풀지 않더라도 돌아와서는 보기의 구조를 파악하고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야 하는 거죠. 그때 뭐 이런 구조 파악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문제 잘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유형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